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첫날부터 상당히 어지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상한 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는 지속되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예,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오전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오후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다. 이 얘기인데 이게 자꾸 나오면 안 좋은 거는 보통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양봉이 나와요. 양봉이라는 얘기는 오전보다 오후에 시세가 더 높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건데 반대로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오전보다 오후에 시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로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받아줄 수 있는 매수세가 있으면 최소한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요up장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음봉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나 매수세가 얼어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좀 팔아놔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 우리나라를 보면 총선 결과도 좀 봐야 되고 이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물가지수 미국의 CPI 물가지수 발표, PPI 또 목요일 날 또 발표하고 요거에 따라서 금리를 또 인상하냐 인하하냐 막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시끄러질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중동 문제도 불거졌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상당히 좀 걱정인데 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에 10만 정도의 시위대가 정부구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전쟁을 좀 확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죠, 우리나라는. 중동이 싸움 나서 우리나라에 크게 줄 수 있는 영향은 국제 유가입니다. 근데 미국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시장을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음봉이 나왔고 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체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종목별 동향 좀 살펴볼 건데요. 예, 영상 시작에 앞서서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외국인의 삼성전자 사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900억, 거의 2,000억의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은 잘 안 떨어집니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15거래일 연속 15거래니까 휴장 빼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반면에 계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삼성전자 사랑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약 6조 원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15조 원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샀다라고 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는 여기 단기성 매수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1분기부터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AI에 관련된 그런 호재를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원달러 환율도 결국에는 달러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겹들여서 한꺼번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타 자금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쏠려버리니까 코스피 종합지수는 이렇게 21선 안정적으로 따라가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문제죠.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다시피
1,250 개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종목 수가 아무리 다 합쳐도 한 2,500 개에서 1,600개 정도 되거든요. 1,600개 정도 차는데 그중에 1,250 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웬만한 것들 다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기 매수세가 없으니까 자꾸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 매물을 잡아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개인들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지금 돈도 없고 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량, 오늘 주식들 아무런 이유 없이 오후에 툭툭툭 떨어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우 이상하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때려버리면 주식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시장이 좀 진정되면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거냐, 요거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좀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세기 매수가 나오기 힘들고, 이번 주 후반이나 끝나고 다음 주부터 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121선에서 어떻게 견지가 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질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번 주 안에 120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면 좀 괜찮게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깬다라고 하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주식을 많이 홍방에서 매도를 많이 해놨죠.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죠. 자, 오늘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면 약 2,390억 비차익을 보셔야 돼요. 차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는 필요가 없고 이 비차익 거래, 순수하게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선물하고 연계없이. 예, 그러니까 2,300억 어제 1,000억 이렇게 계속 두들겨 패고 있으니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힘들 거죠. 예. 최근에 코스닥 분 차트인데요.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쫄쫄쫄쫄 빠져요. 예. 그리고 또 오전에 살짝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후에 때려맞고,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음봉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빠지는 거죠. 아침에 빠져서 끝까지 마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 시장의 매수세가 그만큼 해지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종목만 보시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배팅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조금씩 단타 위주로, 좀 핵심주 위주로만 매매해야 되는 자리인지, 요거를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HLB 그룹의 날이었죠. HLB 테라피틱스, 제약, 생명과학, 글로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AACR에서 상당히 좋은 완전 관해까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5월 16일이죠. 디데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최근 낙폭에 따른 이제 반등도 나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멀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조정은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HLB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봉은 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흔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HLB하고는 약간 그림이 틀리죠. 상당히 가볍게 가고 있고, 이 10,000원의 그 전환사채도 발행했고, 그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다음에는 테라피틱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속 임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서, 이에 따른 선취매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탄력적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그 HLB의 그 10배예요. 1 토막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테라피틱스가 탄력을 좀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도 눌림목 주면 살려고 했는데, 절대 눌림목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5월 달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이 되면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단기 매매는 되는데 제가 실제로 매매를 못 붙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정도는 되는데. 예, 요즘에 뭐 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다시 사칭 세력들이 좀 나타나고 이제 해주신 분이 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통방 회원인데 단타 텔레그램 방이 개설되었다라고 링크를 보내준다고 전화가 왔대요. 절대 전화를 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단타방이 개설됐으면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겠죠. 그죠? 이런 것들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 카톡이죠. 이거 카톡으로 이렇게 필승이라고 종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속지 말라고 주필승이다. 직접 운영하는 방이다. 단타방이다. 종목 50% 수익을 주겠다라고 접근해서 그냥 이벤트 방이라고 이제 저에게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왜 연락처 010-2657-8694 요거 아니면은 여러분 주필승 연구소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 전화번호 꼭 보시고 전략방 오실 것 같으면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2657-8694 요거 아니면 다 가짜방입니다. 그 금액도 제가 다 오픈했잖아요. 이렇게 요거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당하지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문자도 가끔 와요. 문자도 가끔 오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경각심을 시장도 좀 어려운데 그걸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북미 공장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요거 나오면서 오늘 초반에 에코프로 그룹이 떨어졌어요. 이게 조금 만회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이 빠지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양산 시기를 2026년에서 상반기에서 2027년으로 늦췄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제일 거래가 큰 포드죠. 포드하고의 이제 그런 게 최근에 출시 계획을 25년으로 계획했던 일부 전기차 출시를 1년이나 2년 정도 연기했다. 그만큼 좀 안 팔린다라는 거. 이 시기를 전기차 캐즘 대중화 직전에 좀 수요가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좀 줄이고 있는데 우리의 회사들은 양극재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들은 기존의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려 섞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LG가 기존에 이 전자 부분에 잘 못해요. 뭘 못하느냐? 기술력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자 부분에 이런 산업 사이클 잘 못해요. 원래 SK로 넘어간 하이닉스가 어디 겁니까? LG 거잖아요. LG 거였어요. LG 거. 근데 LG에서 하다가 돈만 들여가지고 망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근데 SK가 잡아가가지고 지금 하이닉스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LG전자 휴대폰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도 이거 포기했잖아요. 그죠? 안 돼요. 이게 전자 부분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LG가 지금 배터리로 지금 승부수를 걸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공하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거죠. 왜냐면 다른 데는 이제 증설을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 밀려났다가 아까 말했던 캐즘을 맞아서 대중화가 된다. 그럼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박 납니다. 하지만 요 침체 기간이 좀 더 이어지거나 이렇게 또 중국산의 저가 배터리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LG 쪽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수익은 안 나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앞으로 2년에서 3년 여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큰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모 아니면 도에 지금 제가 보니까 완전히 모 아니면 도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무슨 소리냐? 27년, 뭐 30년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신데 객관적으로 보시자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에코프로도 27년 양산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중화 되려면 자동차가 대중화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싸야죠. 가격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배터리에 지금 40% 자동차의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이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이 나오지 않으면 쉽게 대중화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맨날 싫어하는 LFP가 대중화되는 이유는 싸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래요.
그죠? 우리도 빨리 기술력을 해서 이렇게 올려놔서 LFP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얼추 비슷해진다라는 거 아니면 우리도 그냥 LFP를 만들어서 대중화시켜서 가격을 더 다운시킨다든가 이런 뭐 혁신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전기차 캐즘이 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또 딴지 걸지 마시고 현실을 아셔야죠. 여러분들 그냥 그 뭐야 유튜브만 보고 공부도 안 하시고 자꾸 그 말씀하지 마시고 주식은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그거에 맞는 상황에 맞게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하시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얘기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역시 뭐 1분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사실상 적자잖아요. 적자. 그 뭐 보조금 받을 거 미리 땡겨 가지고 영업이익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실상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뭐 회사들도 다 적자가 나겠죠.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LG화학을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68% 정도 감소해 갖고 안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작년 전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0배 정도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작년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1분기,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좀 낫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그때는 한참 폭락할 때고 지금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할 때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낫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영업이익이 약 98%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있습니다. 그나마 흑자 전환은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모 신서주도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LNF도 역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인데 전분기보다는 조금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 그런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만 올랐죠? 포스코 퓨처엠은 39% 증가할 걸로 나온대요. 영업이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가면서 포스코 그룹 올랐습니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등이 나오는 우리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재고 구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메탈 가격 하락도 마무리됐고 해갖고 전 분기 대비 개선된 1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 80% 정도 떨어졌던 주요 광물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다. 바닥을 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가 잠깐 볼게요. 오늘 에코프로는 오늘까지 이제 거래가 되고 내일부터 24일까지 거래 정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거래 정지를 싫어하는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외국인들이 좀 사갔어요. 하지만 오늘 그룹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6% 정도 마감을 하고 25일 이후에 양극재라든가 전체 시장이 좋으면 여기 반영이 되겠죠. 액면 분할해 갖고 10만 원대 거래될 겁니다. 그럴 때 좀 수요가 나서 좀 올라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BM을 봐야죠. BM. BM에 이제 거래가 돼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5%는 거래 정지 이후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올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아침에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아침에 마이너스 4% 정도 갔다가 반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5.4 거의 10% 오른 거죠. 바닥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이 유일하게 양극재 시장에서 흑자 전환이 된다. 그래서 퓨처엠이 올랐고요. 그 밖에 홀딩스, DX, 엠텍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올라왔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이 좀 어려웠고 이제 1분기부터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반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대외 여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TI 선물 지수가 떨어져요. 1%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 중동 지방이 되게 말이 많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일부 철군을 좀 했고 그리고 하마스와 이집트 협상 재개 소식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WTI가 브렌트유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뭔 소리냐 이러면서 좀 하고 있고 이란이 아무래도 확전은 싫어하고 보복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디 공사 하나다 지금 티켓을 장해가지고 한번 보복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좀 반짝하겠죠. 하지만 이란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미국이 참전할 줄 알기 때문에 확전을 피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때렸는데 미국이 들어왔다. 그럼 이란 또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옛날에 하도 당해가지고 지금 좀 미국이 좀 놔두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확전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란에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 터져요. 그래서 이란도 싸우기 싫은데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에서 자꾸 이란을 괴롭히잖아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요렇게 자꾸 난리가 나요, 지금. 근데 문제는 건드려 봤다 하면은 막 바이든도 지금 선거 치러야 되는데, 대선 치러야 되는데 국제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가도.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데 금리를 어떻게 인하시키냔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이제 중동 애들이 저거 종이호랑이다. 거의 이제 사우디고 뭐고 다 트럼프를 이제 기정사실화 시키고 트럼프랑 얘기하려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말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도 무조건 다 트럼프랑 하겠다. 이란도 마찬가지. 다 지금 트럼프 쪽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바이든하고는 얘기를 자체를 안 해요. 바이든이 뭐라 그래도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트럼프가 대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거의 대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꺾이질 않아요. 아무리 그 범법자라고 얘기를 해도 꺾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트럼프 집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트럼프 집권에 대한 우리 주식시장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스닥은 올라요. 우리나라는 떨어집니다. 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재직 시절에 자국 우선주의로 해갖고 어떻게든 뭐 감세하고 뭐 해갖고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우리나라는 하도 제재하고 해갖고 반등만 나왔다면 떨어지고 반등만 나왔다면 떨어지고 이런 엄청나게 안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트럼프만 생각하면 내가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지네 나라는 올라요. 나스닥 올랐다가 좋아하면 다음날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나스닥 플러스 되면 뭐합니까? 디커플링 나서 마이너스. 얼마나 짜증나요 이거. 요게 이제 트럼프 재직 시절에 우리나라 종합지수였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나스닥 올랐지만 우리나라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올까봐 상당히 좀 어려워진 시장이 나올 겁니다. 진짜 어려운 시장이 나오지. 뭐 그때도 뭐 올라간 주식들은 또 많았어요. 대북주들 엄청나게 올랐고 많이 있으니까 또 그때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너무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한정적인 뉴스를 보고 야 이거 끝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또 너무 한정적인 뉴스 보고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맞게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황하강에 물줄기에 배를 띄우시면 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자꾸 역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흘러내리면 요거에 따라서 같이 여러분들이 흘러가셔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요거를 먼저 캐치해서 여기에 최대한 동승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 이겁니다.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물줄기에 시장을 내가 이기겠다라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무조건 시장이 이긴다. 시장이 이긴단 말이에요. 자기의 중심적으로 가지 말고 시장 중심적으로 가시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댓글들 보면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은 좀 제가 중기 수익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실이 10%예요. 왜 이분은 혼자 10%일까요? 늦게 사셨나 보다. 이거 우리 한 3%에서 4% 정도 돼야 정상인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노베이트. 바꾸면서 롯데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니까 관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지켜보시고 단타 텔레그램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위에 연락처 아니면은 가짜다. 요거 아니면 가짜예요. 이 번호 아니면 다 가짜니까 확인해 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 왔다 그러면 이것도 사기 세력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점점 더 어려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쉬운 증시가 아니에요. 그죠? 미국 증시처럼 그냥 뭐 몇십 년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미국 증시가 거기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요. 아니면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죠? 금융위기가 와도 그때 싸게 사놓으면 알아서 올라가고 IMF는 안 오겠지만 하여튼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미국 증시고 우리나라는 한번 물리면 안 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 1등하면 세계 1위예요. 그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있고
MS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 요즘에 전 세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게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주식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시장 뭐 어렵습니까? 그냥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재무제표 몇 개 보고 이익 증가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만 받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올라가는 증시에서 돈을 벌었다.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가라고 하는 분들, 이런 것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들의 투자 좌우명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참고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와서 포스코 투자했다가 손실 보고 손절치고 나갔어요. 아니 투자의 대가라면서요. 장기 투자한다면서 30년씩. 그런데 포스코 들어와가지고 손절치고 나갔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보고 따랐다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가치를 참고만 하는 거지 우리나라 증시에는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오랜 기간에 걸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서 소통방을 개설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통방을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회신 갑니다. 그래서 금액도 1년 단위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업체 리딩방하고 틀립니다.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여러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로 월 7만 원꼴 정말 싸죠? 이렇게 해서 멤버십도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을 못 시켜요. 신청하시면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 최대한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사람이 그 불안한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막 모르고 있는데 뭐가 막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오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항상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노후 대책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만든 방이 바로 주의성 투자 소통방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무료방 없어요. 무료방으로 오는 것들 다 가짜입니다. 무료방 없고요. 이 연락처 아니면 없고요. 단타방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꼭 여기에 연락처 2657-8694 요거 확인하시고 요거 아니면 아니다 가짜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 굴곡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그때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어떤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도 올라오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도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운 시장인데 하지만 그런 물줄기는 늘 나옵니다. 그런 물줄기에 여러분의 몸이 거기 물줄기에 가 있다 하면 알아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께 뭐 경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수급이 어떻고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냥 필수죠. 아니 기본의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의 기본적인 거를 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다리를 뻗어야 될 자리인지 안 뻗어야 될 자리인지 그런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최소한 121선을 위아래 있는지 요거 정도는 보고 매매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소한의 거. 이거 정도만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손실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요. 또 그것 따라서 뭐 어느 정도 또 해소되면 또 반등 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소통방이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이 변동성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